자, 수익률로 한번 가볼게요. 넘기시면은 그 페이지가 가시게 되면 366페이지로 한번 갑니다. 366으로 가시면 366 가시게 되면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죠? 여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366입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게 되면 수익률이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 수익률이라는 거 먼저 얘기할게요. 만약에 A라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항상 투자한 후에 분석해야 돼요? 그 전에 분석을 해야 돼요? 전에. 그럼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예상을 합니다. 기대 수익률은 예상을 해서 내가 이제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럼 요거는 투자 비용이죠, 그죠? 그래서 1억이 들어갔고 투자 비용이 들어갔고요. 자, 그럼 1억이라는 자체는 지금 그냥요 시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이걸 시장 가치라고 하죠. 무슨 가치라고 한다? 시장 가치.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객관적 가치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기대라는 것은 항상 확실합니까? 아직은 불확실합니까? 예상이죠, 그죠? 예상에 대한 수익률이 만약에 순수익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20%가 난 거죠. 근데 자, 최소한 요구하는 것보다 커야 되죠. 그럼 요구하는 것보다 작아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최소한 제가 요구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나와줘야 된다. 만약에 얘가 요구하는 게 은행이자라면 은행이자보다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요구 수익률은 가장 키포인트가 최대예요, 최소예요? 최소 보장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얘가 20이고 얘가 만약에 10%라면 어떻게 돼요? 요구하는 것보다 많이 나오죠? 그럼 저거를 채택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나 같을 때 투자하고 자금은 투자해요, 기각해요? 기각하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실현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실현은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1년 후가 돼야지만 하는 거죠. 그럼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러니까 실현은 1년 후가 돼봐야 아는 수익률이에요. 그럼 투자하기 전에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럼 실현 수익률은 투자한 후죠. 그래서 1년 후라는 게 나오고요. 사후적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후적. 그럼 실현을 거꾸로 하면 현실이죠, 그죠? 현실 속에 이제 1년 후에 대한 사후적 수익률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25% 나왔다는 거는 나중에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용어 정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기대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가장 키포인트가 그냥이에요. 예상이에요. 예상 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상 순수익, 예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사후적입니까? 사전적입니까? 사전적이고 그 다음에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현실이죠. 그럼 실제 사후적 수익률이죠. 투자가 이루어진 난 전이다, 후다, 후. 현실적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좀 저자분이 좀 잘 쓰셨긴 했는데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 앞에다 넣어놨거든요. 왔다 갔다 힘드니까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봤죠. 그죠? 자, 그럼 봐봐. 기억해 보시면은 기대할 수 있는 예상이라는 게 나오면 무슨 수익률이에요? 기대 수익률이죠.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해 보시면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니은해 보시면은 위험이 주어졌을 때 투자자가 대상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이라는 게 있죠. 여기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 수익률이고 실현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투자가 일어난 후에 현실적인 달성된 수익률이 실현 수익률이거든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세 가지를 찾는 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예상 나오면 무슨 수익률? 기대. 최소한 나오면 요거. 현실적 투자 후 나오면 실현 수익률 찍으셔야 되죠. 찾았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이걸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이제 균형 시장에 전제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라는 관계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잘골 이제 문제를 읽다가 풀 때 잘 읽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무슨 수익률 나온다? 내부는 내가 투자하려는 자체 수익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부라는 자체는 내가 이 A 대안을 투자하려는 거죠. 이 사업 자체입니다. 자, 내 거. 그럼 내가 많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럼 다른 게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부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이죠. 저 따라서 내기 왜요?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부라는 것은 그냥요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요구 수익률은 내가 투자하는 대안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외부 요구 수익률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요 기대 수익률을 무슨 수익률이라고 나와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할인 영업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자, 이 외부는 그냥요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구라는 자체는 내가 투자하려는 겁니까? 다른 대안입니까? 다른 대안이지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외우가 커야 돼요? 내기가 커야 돼요? 내가 커야 되죠. 나중에 이제 한번 모의고사 보시면은 제가 학교론 점수 누가 많이 나온 처럼 내기 하실래요? 그럽니다. 그러면 깜짝아. 자, 내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제가 이따 풀 때 문제가 내부는 무슨 수익률을 얘기하고요? 기대, 외부는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제 이따 문제를 푸실 때 요거는 그냥요 객관적이에요. 그냥요 시장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1억이라는 건 나만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럼 1억을 가지고 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시장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틀린 거는 그냥요 요구하는 게 다 달라요. 다르죠.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르트 주소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 수익률은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냥입니까? 요구하는 게 다릅니까? 달라요. 우리가 요거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이 다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아까 제가 문제 풀었을 때 최대가 나와야 돼요, 최소가 나와야 돼요. 최소한 보장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20% 얘가 10%면 포기하니까 기회비용 성격도 갖고 있는데 그냥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최대가 맞다, 최소가 맞다. 최소가 맞죠. 그래서 제가 가다가 요구르트 아줌마를 만나요. 아줌마한테 따면서 요구르트 주소. 주가 뭐죠? 주가 소가 채소라는 거죠. 혀가 짧아서 요구르트 주대요.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지금 밑에 부분이에요. 36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3번 있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균형시장에서 전제한 기대와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는 게 있나요? 중간에 기대 수익률이 바뀌거든요. 그럼 지금 파란 색깔로 적혀져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우리가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건 천천히 가야 돼요. 자입니다. 자, 지금 내가 여기다가 1억을 투자했어요. 얼마를 투자했다? 그럼 1억에 대해서 투자를 했을 때, 자, 항상 이 1억이라는 게 그냥입니까? 가격이 시장상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다면 저 A 대안을 기각하겠어요? 선택을 하겠어요? 하죠. 그럼 수요자들이 늘어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수요라는 건 산수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막 들이대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거든요. 이게 키포인트가 돼요. 맞나요? 자, 내가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가격만 상승해 놓는 거죠. 그럼 그냥요 가격이 상승을 해요. 상승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수익은 그대로 있죠. 자, 근데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갑니다. 투자했어 안 했어요? 했어 안 했어? 했다만 봐. 안 했죠? 안 했을 때 가격이 올라간 거야. 어쩌면 좋니? 분위기 안 좋네. 그냥이야 수익은 그대로 있어. 근데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죠. 할게요. 투자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가격이 그냥 올라갔어요. 나한테 이게 얼마가 필요하죠? 2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수익은 갖고. 오케이? 그럼 내가 원했던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거죠. 가격을 올려놓아 버리니까. 이제 좀 대답하셔야 돼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걸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근데 계속 하락하겠어요? 같을 때까지 가겠어요? 같을 때까지 가죠. 그럼 기대와 요구가 같아져서 균형이 되죠? 장기로 가서 같을 때도 투자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는 몇이 선다죠?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몇 번을 낼까? 4번을 내요. 반대로 가니까. 이제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기대가 요거보다 커요. 선택하겠어요? 난 선택 안 하겠어요. 그럼 시장 상황이 바뀔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이대는 애들이 없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1억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투자했어 안 했어? 많은 상태에서 이 가격은 떨어졌지만 수익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기대했던 수익률을 오히려 올려놓는다는 얘기죠. 잘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저자분도 그 파란 색깔에다가 칠하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냥입니까? 기대가 반대로 올라갑니까? 왜냐하면 자, 투자가 안 한 상태에서 이 부동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럼 5천만 원까지 떨어뜨리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아까 1억 2천보다는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같아지죠. 자, 그러면 갈게요. 이렇게 하세요. 자, 지금 시험 문제가 이건 안 물어보고 갑자기 얘를 물어봤거든요. 그죠? 그럼 자, 할게요. 나중에 얘네들이 그냥요 같아져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얘가 크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같아지죠? 하락해야지만 같아지겠죠. 그런가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움직여요. 얘가 지금 작죠? 나중에 어떻게 하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분이 지금 367페이지에 파란 색깔을 칠한 이유를 알겠어요? 알아야 할 텐데. 기대 수익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그냥입니까? 반대로 갑니까? 그러면 동그라미 1번 기대가 요거보다 크죠? 그러면 갈게요. 그냥입니까? 투자를 하려고 할 것이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냥입니까? 아직 투자를 안 했습니까? 그럼 기대 수익률은요? 하락한다는 게 이따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아직 균형으로 가고요. 2번 기대가 요거보다 작으면 투자를 하겠어요?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까? 그럼 투자 수요가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는데 아직 투자했다 아직 안 했다? 안 하지 않아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한다는 거죠. 나중에 같아진다는 거예요. 요게 3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기대 수익률은 반대로 갑니까? 반대로 간다고 암기하시면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가지고 그 다음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그럼 지금 시장 가치가 시장에 나와 있는 가치예요. 그럼 만약에 1억이다 시장 가치가, 그럼 나만 알아요? 시장 가치는 다 알아요. 객관적인 가치죠, 그죠? 그럼 시장 가치는 내가 투자하려는 비용이죠. 그럼 시장 가치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내 투자 가치가 있는 거죠. 투자 가치가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하겠다는 거죠. 딸꾹질 기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시장 가치는 시세기 때문에 다 아는 가치니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근데 투자 가치는 개인마다 틀리죠.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럼 개인마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우리 밑에 가시면은 식이 하나 있죠. 순소득을 요구 수익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우리가 아까 배웠던 순영업소득, 우리가 이 순수익이에요, 임대료. 그럼 요구 수익률이 따라해보세요. 할인율. 뭐 어음 할인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자체가 이거예요. 자, 일단은 어차피 배우실 거니까 얘가 이제 구성되는 게 이따 이제 제가 책에선 찾아드릴 테니까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위험 자산에 대한 수익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이 은행이자는 어떻게 돼요? 정기예금 이자는 1년 있다가 이자를 주죠. 그럼 따라서 시간의 대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1년 만기 이자가 셀까요? 3년 만기 이자가 셀까요? 뭐 맡겨봤어야 알죠, 그죠? 그럼 3년이 되면 주겠다는 얘기예요. 불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요? 자, 여러분과 저랑 어느 은행이든 지금 국민은행 가면 이 무위험률이라는 자체가 정기예금 이자가 그냥요 고정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나랑 똑같죠? 나라고 더 줄까? 아니잖아. 대화를 합시다. 그럼 이건 투자자에 따라서 고정돼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는 그냥입니까? 시장상에 따라 바뀝니까? 기준금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더 요구하는 게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자, 아까 얘가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그럼 개인마다 같아, 달라. 그럼 할증하는 게 틀리겠죠. 더 요구하는 게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할증률이라는 게 일단 나올 거예요. 그럼 위험할증률은 그냥입니까? 투자자마에 따라 답니까? 투자자, 주관적이라는 거죠. 위험을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3층 닦는 유리창 닦는 아저씨와 63빌딩 닦는 아저씨 중에서 누가 더 연봉이 셀까요? 그냥이요, 더 위험해요. 그냥이요, 더 달라 그래요. 더 달라 그랬죠. 갖다 다르다. 객관적이야, 주관적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위험할증률은 그냥이요, 위험에 될까요? 그러니까 위험에 따라서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건 위험에 따라서 할증률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 효과가 있긴 한데 여기까지만 끊습니다. 갑니다. 그러면 부동산은 위험하잖아요. 그냥요 더 달라 그래요. 그러면 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2%다? 그러면 4%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따라해보세요. 할인율. 왜 할인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깡 알아요? 깡? 깡 어떻게 알아? 큰일 났다. 씨. 카드 깡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100만원을 물건 사서 지금 현찰로 100만원 드릴까요? 어음 1년짜리 끊어드릴까요? 하면 현찰이라고 그러죠. 자, 어음 주게 되면 그냥입니까? 1년 후입니까? 자, 그걸 사채업자한테 가서 할인하려고 하면 그게 위험하면 그냥 할인율을 높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미래의 수익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다는 거죠. 위험이 따르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자, 위험할수록 그냥요 할인율을 높여요. 그럼 가치는 떨어진다는 원리가 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 투자 가치는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자, 무슨 수익률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갔나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투자 가치 있어요? 파란 색깔 있어요? 위험이 커지면 할인율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가치는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거기다 필기해 놓으세요. 옆에 필기하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위험이 클수록 수익이 높다는 건 아시겠죠? 자, 필기하십시오. 거기다가 밑에 공란이 있어요? 그 필기하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수익이 크면 그냥야 위험도 커. 그죠? 그럼 수익이 높으면 위험도 크니까 이 관계가 그냥야 비례 관계야. 비례죠.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위험이 크면 그냥야 할인율이 높아져. 그럼 어음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위험과 가치는 그냥야 반비례야. 반비례라는 거죠. 지금 적어놨어요? 자, 할게요. 자, 요거 이제 바꿔볼게요. 자, 아까 63빌드 다시 어떻게 해? 그냥이야 위험해.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그럼 더 요구하는 게 크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위험할수록 그냥이야 할인율을 높여요. 가치는 떨어지겠죠. 얘기하십시오. 그럼 위험할수록 요구하는 게 커지고 수익 커지지만 그냥이다 가치는 하락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파란 색깔 안 적혀져 있지만 중요한 건 투자 가치가 두 번째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주관적이고.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시장 가치라는 게 있나요? 그럼 시장 가치는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밑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중에서 어떤 게 더 커야지만 투자합니까?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지만 투자를 하겠죠? 자금을 기약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그다음에 확인 예제 문제는 자, 지금 거기에 문제가 몇 회 때 나왔죠? 13회 때 나왔나요? 찾았습니까? 얘는 13회 때 나오고 이런 투자 가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계산 문제로 아주 어떻습니까? 잘 안 나오는 애예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들으세요. 할게요. 매년 얼마에 대한 소득이 생긴대요. 2천만 원. 찾았죠, 그죠? 그냥 편안하게 들어, 편안하게, 그죠? 몇 회 때 나왔어? 그 이후에 이제 좀 뜸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럼 얘가 2천만 원이죠? 그렇다고 하셔야 됩니다. 자,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아까 거기에 국공채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따보세요. 무위험률. 이게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따 배우실 무위험률입니다. 그럼 몇 퍼센트가 무위험률이 돼요? 5%죠. 그럼 대입. 그럼 얘가 5%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부동산 위험하죠. 그럼 토지의 위험할증률이라는 단어가 있죠. 몇 퍼센트예요? 3%니까 여기다 가산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몇 퍼센트다? 8%만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8이라는 퍼센트라는 것은 소수점으로는 0.08이죠. 나중에 2천만 원 0.08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억 5천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몇 회 때 나왔기 때문에 13회 때 나왔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뜨는 문제다. 그냥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요구 수익률이라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32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쓴 게 아니어서 죄송해요. 329. 어머, 거기 요구 수익률이 있네? 찾았어요. 그 요구 수익률. 어머, 최대였어요? 최소였어요? 최소고 이 정도 나와줘야 되죠? 기회비용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파란 색깔 최대다, 최소다, 최소. 요구르트? 주소.
좀 즐기세요. 요걸 또 주대 그러면 안 돼. 그러나 최소야. 응? 그래서 최대가 나와서 투자썼어요. 그죠? 최소고. 그 다음에 자본의 또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해요. 포기한 비용. 자, 그 다음에 아까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이 따라서 시간의 대가.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고, 무위험률이라고 했죠. 위험의 대가를 위험할 중에 넘겨보세요.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좀 드린 게. 어머머, 박스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무위험률이라는 게 은행 이자예요. 시간에 대한 비용, 기회비용이니까. 위험할 중에는 위험에 대한 비용이고, 예상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걸 피쇼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피쇼 효과라 그래요. 무슨 효과? 그럼 피쇼 효과는 누가 이겼을까? 효과가 이겼을까? 피셔가 이겼죠. 그래서 어윈 피셔가 이 미국에 이제 그 대공황이 발생돼요. 인플레 때문에. 그럼 그냥입니까? 인플레를 고려해야 됩니까? 그럼 그것도 할증을 해서 위험률을 더하자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상 인플레도 그냥이다 할증을 해야 된다. 누가 이겼다? 피셔. 그래서 예상 인플레만큼 더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2%면 아까 5에 3에 2는 10%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그 기억에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그냥요 정기예금 이자예요. 국채 이자도 안 위험하죠. 그러면 우리가 밑에 가시면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이로서 무위험률의 이자율이에요. 자, 근데 봐봐. 여러분들 왜 기준금리라고 아시죠? 그럼 기준금리가 바뀌면 예금금리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투자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 경제사항과 관련이 돼요. 투자자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 보시면 정책금리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정책에 따라서 얘가 그냥이야 상승할 수도 있어. 그럼 그냥이야 더 요구해. 이게 또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위험할증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위험할증률도 투자자에 따라 같겠어요? 위험의 태도에 따라 다르겠어요? 공격적이냐 보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요구수익이 투자마다 다른 게 위험할증률 때문에 그래요. 그럼 3번 무위험률과 위험할증률이 커지게 되면 요구수익률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 가능성이 낮아지겠죠. 그럼 이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이 충족될 투자에 대한 유발될 수 있는 게 이제 기대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자 이제 잘 따라오셨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70으로 가시면 (370페이지) 가셨나요? 자, 그럼 뭘 배울 거냐면요. 거기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투자 위험의 처리 관리 기법이라는 게 있죠. 그럼 위험하면 그냥입니까? 위험을 관리를 해야 됩니까? 처리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에 우리가 들어보세요. 자, 위험의 관리 기법이 두 가지로 우리가 시험에 나와요. 따라서 위험의 전가. 그럼 내가 부담해요. 남한테 넘겨요. 넘길 수도 있고 회피할 수도 있죠. 두 가지가 배정이 돼요. 딱. 그래서 위험의 전가와 위험의 회피를 바꿔냅니다. 그럼 위험의 전가와 위험의 회피는 같아요, 달라? 그냥이야 글씨도 달라. 자, 회피할 수도 있고 전가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따가 위험한 투자, 자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요게 따라서 위험의 회피. 얘는 전가예요, 회피예요? 얘가 전가로 나왔었거든요. 그죠? 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게 있나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은행 이자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럼 부동산은 투자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무위험률이라는 은행 이자는 그냥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는 거는 무위험률에만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자, 이건 전가다, 회피다? 근데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럼 위험의 전가는 뭐예요, 교수님? 뭐냐? 들어봐요. 그냥이야 남한테 넘겨. 떠맡길 수 있죠. 자, 아까 우리가 인플레가 발생돼요. 그럼 인플레가 발생되면 그냥이야 물가가 상승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그냥이요 임대료를 올려. 그렇죠. 그죠? 그러면 임대인이 가만히 있어.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 누구한테 전가시켜? 임차인한테 전가시켜. 이게 전가예요. 그런가요? 자,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나중에 일이 생기면 보험회사가 내는 거죠. 그건 위험의 전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믿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것은 전가다 회피다. 회피입니다. 전가와 회피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자, 이거는 얘기해 보세요. 전가예요, 회피야. 그럼 이건 무위험률, 정기예금만 투자할 수밖에 없죠. 무위험률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건 진정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 맨 오른쪽에 가시면 투자 위험의 전가라는 단어가 있나? 5번에 맨 밑에. 그건 회피야 전가야. 전가와 회피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럼 전가라는 것은 아까 임대인이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이야 임대를 올려. 이게 전가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대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가시면은 300 누가 넘기라고 그래. 넘기지 마시고 아무것도 없어요. 넘기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만 보면 돼. 371페이지 보시면 보수적 위험조정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따라서 위험의 통제. 근데 얘가 위험의 통제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거기 보수적 예측 위험조정 민감도라는 게 있죠. 이거 들어보세요. 얘는 이제 위험의 전가예요, 회피예요, 통제예요. 통제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험의 통제라는 제목을 갖고 다뤄보고 볼게요. 자, 그럼 위험을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의 통제라고 이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접근인데, 자, 거기서 보시면 보수적 예측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어? 그럼 보수적은 공격적이야, 보수적이야? 그럼 보수적은 뭐냐면 굉장히 비관적인 애예요.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그럼 그 대안을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처음부터 기각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럼 비관적이라는 애는 선택을 한다, 거의 기각한다.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럼 수익은 굉장히 낮게 나올 거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수익은 높게, 낮게, 비용은 높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떨까? 이거는 그냥이다, 보수적이다. 그럼 이따 문제 풀 때 보수적은요, 수익이 높게, 낮게.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고 나왔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이 상향이 맞아요, 하향 조정이 맞아요? 하향 조정시키는 게 보수적이라는 거죠. 알겠나요? 그다음 하향 조정. 그 다음에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나요? 있을 텐데. 있어야 할 텐데. 자, 그래서 보수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험 조정 할인율이 별표 쳐넣어서 얘가 됐다 잘라놓는데 위험 조정 할인율이, 자 볼게요. 여러분들 아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거는 무위험률의 은행만 투자하는 거죠. 그럼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보수적도요, 객관적, 우리 어떻습니까? 낙관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그럼 거의 다 그냥입니까? 기각합니까? 그러면 수익률을 낮게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자, 이거 안 지웠어.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 더하죠. 그냥요, 조정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얘 자체를 따라서 위험 조정 할인율, 이 두 가지를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그래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위험을 그냥이야 조정해서 할인율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는 것은, 자, 부동산이 위험하면 그냥요 할증률을 높여요. 그럼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을 가죠. 대답 좀 해봐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 방법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할게요. 보수적 있어요? 보수적은 수익을 높게, 기대 수익을 낮게 간다는 게 키포인트가 되고, 그러면 기대 수익을 상향, 하향한다는 게 중요하고, 위험 조정은 그냥이야 위험을 조정해. 지금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 위험이 높거나 큰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렇죠. 할인율을 높이는 거죠. 같이 가야 돼. 아까 할인율이라는 거 했었잖아. 어음 할인을 막 하면 어음 가치가 떨어지잖아. 어음까지 갔네. 그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을 높이죠. 그러면 이 하향 조정, 상향 조정이라는 거 있어요. 찾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위험 조정 할인율은 위험할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 하살표가 올라가죠. 그럼 요구 수익률을 낮추겠어요, 올리겠어요?
그럼 하향 조정, 상향 조정. 상향 조정으로 간다는 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다음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민감도 분석도 따라서 위험의 통제. 근데 위험의 통제 컨트롤하는 건데 얘가 아직 위험의 통제라는 건 안 나오는데 얘는 거기 보시면 1번에 정의가 있죠. 자, 따라서 위험 요소. 거기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치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민감도는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죠? 탄력성은 그냥요 자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보세요. 위험의 통제라고 하는데 아직은 위험의 통제라는 건 안 나왔어요. 들어보시면은 탄력성은 그냥이다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자극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하고 싶어요? 반응을 본 다음에 그걸 탄력적인지 안 탄력적인지 보는 거죠. 그러면 반응을 많이 하면 민감하고 안 하면 민감하지 않죠. 그걸 가지고 위험을 통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 변수고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 변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입 요소를 찔러봐요. 그 다음에 그냥입니까? 결과치를 봅니까? 결과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투입 요소에 따라서 결과치가 바뀐다는 것은 따라서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을 찍으셔야 돼요. 그 민감도라는 것은 감응도라고도 하면서 그걸 갖고 따져낸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위험 요소를 찔러서 그 결과치에 대한 산출에 대한 수익률의 변동을 봅니다. 수익률의 변동. 자, 수익률에 대한 높낮입니까? 그 변동입니까? 그다음에 탄력성은 반응을 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을 보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A 대안에서 그럼 그게 어떨까? 위험한 요소를 찔러보죠. 찔러봐서 그 반응에 대한 수익률의 변동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전에 재밌게 우리가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를 계속 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1차 과목이 뭐하고 뭐예요? 민법하고 개론이죠. 그렇죠? 그럼 모의고사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많이 나겠죠. 모의고사가 만약에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점수가 떨어질 거고 시간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똑같겠지만. 그럼 평균에서 벗어나면 안 위험할까? 위험할까? 위험하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나요? 자, 우리가 평균이 몇 점이 맞아야지만 좀 안정권으로 들어오죠? 60점이 돼야 합격을 하잖아요. 이게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너무 벗어나면은 편차가 심한 감흥도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라서 표준 편차. 그럼 평균에서 편차가 벗어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 그럼 이 편차가 벗어날수록 좋아? 이 좁혀질수록 좋아? 변동이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민법이 막 30점 플러스 마이너스 30점이 나오는 거야. 잘 나올 땐 90점인데 못 나올 때 30점이 되는 거야. 폭도 크네 그냥 아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찍었다는 거야. 그지? 자, 그다음에 개론은 그 차이가 없어. 잘 나오면 65점, 5점 차이여서 못 나오면 55점이야. 그냥이야 민법이 더 세. 세다는 건 그냥입니까? 편차가 강합니까? 그냥이야 더 민감하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럼 민감도가 클수록 더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야 되는데 무슨 아시겠어요? 그래서 투입 요소를 찔러서 그냥이야 반응을 보는 거야. 그 변도폰을 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봐봐. 그러면은 세금이 많아지면 위험하지. 영업 경비가 많아도 위험하잖아. 그러면 얘가 1%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렇잖아. 그러면서 얘도 그냥이야 수익이 왔다 갔다 해. 아까 이거 알아? 이거 민법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큰 거? 어차피 찍은 거야. 갑자기 그쯤에 커닝했던가. 그러니까 이게 위험폭이 크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도 크면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1%가 왔다 갔다 하는데 1%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변동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30%가 왔다 갔다 해요. 그냥입니까? 더 민감도가 큽니까? 크죠? 맞습니까? 그럼 얘가 그냥입니까? 더 민감도가 큽니까? 그럼 수익률의 변동이 크죠? 그럼 안 위험해요? 더 위험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가 집중 관리 들어가야 돼요. 관리 들어가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합니다. 만약에 지금 수업 이 특강이라고 한다면 이제 인원이 쫙 찼어요. 그죠? 제 야매를 듣고 막 사람들이 온 거야. 그죠? 그래서 막 쫙 있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옆 사람 막 옆에 치면 안 되죠. 막 깍깍 쳐가지고 앞 사람 옆 사람 쳤어. 그죠? 옆 사람은 쳤는데 수업 시간에 막 소리 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민감도가 약해요. 그래서 죄송했더니 민감해요. 민감도가 약해요. 수업이 시장이 없죠. 근데 앞에서는 무슨 원한 관계가 있나 봐요. 딱 쳤는데 으래요! 침을 질질 흘러요.
그럼 그냥 해야 민감도가 커. 그냥 이제 데리고 나가야 돼. 그죠? 그냥 해야 집중 관리에 들어가야 돼. 관리 들어갔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희소식이 이건 시험 문제가 따라서 투입 요소에 따라 결과치가 바뀐다. 이렇게 해서 그 정의만 물어보는 게 계속적으로 나왔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민감도 분석에 파란 색깔 있죠? 이 위험 요소에 따라서 수익이 어떤 영향을 미친가에 대한 결과치를 보는 게 가문도 분석이에요. 그러면 밑에 3번에 그 파란 색깔이 있어요? 그 위험 요소 중에서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따가 이제 위험을 배울 텐데, 따라서 표준 편차. 이게 변동한다는 게 민감하잖아요. 그럼 얘가 더 관리를 들어가야 되고, 얘와 얘 중에서 그냥입니까? 영업 경비가 반응이 셉니까? 반세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그거 알아요? 아까 수업 시간에 왜 그래요? 한 사람? 어떻게 돼? 데리고 나가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는, 나왔네. 다음에 위험의 통제. 나왔네. 저자분 여기다 나왔네. 찾았죠, 그죠? 그래서 위험 관리 방법에 통제 방법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4번. 민감도가 큰 투자일수록 덜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한 투자 대안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수익이 높다, 낮다는 겁니까? 그 수익의 변동입니까? 변동을 보는 거지, 높다, 낮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맨날 이게 내내 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2번. 그래서 2번의 프린트를 아까 1, 2번까지는 제가 해설을 했었죠. 그럼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좀 제가 안 한 게 있긴 한데 4번이. 일단은 정답은 5번이죠. 그죠? 그죠? 아까 1번, 아까 2번에 1번에 보시면은 위험과 수익에서 아까 현금으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은 금융적이에요. 유동성이며 유동성이고 아까 장내 인프레 예상될 때는 변동과 고정이 바뀌었다고 얘기했나요? 자, 아까 제가 필기하라 그랬잖아요.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야? 비례관계죠. 나 지워버렸네. 여기다가 큰일 났네. 근데 위험과 가치는요? 반비례죠. 위험 밑것으로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 위험과 가치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보수적인 공급자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해요. 더 높은 걸 요구해요. 더 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해드리겠고. 자, 지금 5번에 가시면은 무위험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무위험률은 그냥입니까? 은행 이자입니까? 그럼 개별적인 위험 회피도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체크하셨죠? 분위기 안 좋아. 무위험률은 기준금리 같은 거잖아요. 그럼 경제상에 따라 다르지 투자자에 따라 다른 게 아니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3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3번도 만만치가 않죠.
자, 3번의 정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이죠.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에요. 그런가요? 저 그거 아시죠? 저랑 내기하실래 아시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외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요. 자체고요. 그런가요? 그 다음 2번에 가시면 오히려요. 봐봐요. 최소한의 투자 수익 기회비용이 있었죠. 그럼 이건 내부가 아니라 요구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의 평이라면 이따 위험의 평을 얘기하겠지만 위험이 증가하면 요구 수익률도 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입니까? 더 요구합니까? 그래서 위험의 피용이라고 위험을 피하는 건 아니에요. 더 요구하니까 이따가 제가 해드리겠고요. 자, 아까 5번 요구가 기대보다 크다는 것은 기대가 낮다는 얘기죠. 대답해봐요. 그럼 나중에 기대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하죠. 그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점차 하락하겠어요? 상승하겠어요? 상승해서 요구가 같아지는 거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죠? 그죠? 아까 반대로 갔었죠. 그죠?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20년째 강의인데 저는 풀고 나서 바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갑니다. 지금 5번 있어요? 자, 그냥입니까? 지금 요구가 기대보다 크면 투자를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럼 수요 감소하죠? 그냥입니까? 가격이 하락합니까? 그럼 투자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안 하는 상태에서 내 투자 비용이 작아진 거죠. 그럼 기대 수익률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거죠. 상승한다는 거야. 여러분 화이팅. 이게 기출이라는 거죠.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오케이? 정답 몇 번? 3번이 된다는 거죠. 되셨죠? 그럼 이제 4번입니다. 4번 스타트. 아까 했던 게 다 나와요. 사 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이게 기출인데요. 자, 위험과 수익에 대한 옳은 것은 사업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변함에 따라서 단일 업종이 해야 돼요. 좀 다양한 업종을 해야 돼요.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따라서 보수적. 아까 수익을 가능한 한 낮게 잡고 비용을 높게 잡았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투자 결정을 반영하는 게 보수적 예측이에요. 그런가요? 자, 분명히 아까 내가 나온다 그랬어. 물가 상승만큼 임대료를 인상시켰죠. 위험의 회피입니까? 정가입니까? 정가죠. 위험도가 높은 자산을 투자에 제외시키는 게 회피가 되겠죠. 이게 대빵저러워요. 3번 별표. 이거 무조건 나와. 찾았습니까? 그럼 제가 회피와 정가를 바꿔낸다고 얘기했나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 처리 중에서 위험 조정 할인율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이죠. 그런가요? 그럼 연결시켜 볼게요. 5번에 그럼 위험 조정 할인율 높인다는 것은 요구 수익률을 하향, 상향 조정시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자, 이걸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362페이지 가십니다. 362페이지. 아까 제가 부연서목을 좀 더 해드릴 게 위험회피형이라는 게 있어요. 위험회피형. 362페이지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태도 무차별 효용 곡선이라는 게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위험에 대한 태도가 똑같아요. 개인마다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이 책을 잘 쓰셨는데, 따라해보세요. 위험 추구형. 그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선호한다는 얘기는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높은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데, 여기서는, 저자가 내신 게, 따라해보세요. 위험 회피형. 그 위험 회피형이 일반적인 투자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험 회피형은 투자는 위험이 증가에 따라서 보상으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요구하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위험 중립형. 그러면 위험이 중립됐다는 거죠. 그 위험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대 수익만 우리가 따진다는 건데, 이 저자분이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은 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해드릴 텐데, 거기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위험에 대한 성향은 무슨 회피형이다? 위험 회피형이다.
합리적인 투자가 위험 회피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시험 문제는 위험 회피를 전제로 해요. 찾으셨습니까? 자, 왜 그러냐면요. 들어보세요. 자, 지금 봐봐요. 동일 수익에서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거 선택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가 지금 갑돌이가 일단은 지금 봐봐. 수익이 똑같죠? 그럼 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그럼 A를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얘기해봐요. 이게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럼 얘는 위험을 피하면은 그냥입니까? 예금밖에 없습니까?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갈게요. 얘는 그냥요. 동일 수익에서는 덜 위험한.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얘가 은행에 투자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위험을 전혀 혐오하거나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야 감수하는 위험이 있어. 있으니까 A를 투자한 거 아니야. 대화를 합시다. 그럼 얘가 만약에 갑돌이가 지금 신입사원의 한영애 때 번지점프를 하라는 거야. 번지점프 알아요? 실무에다 아주 공포스러워. 근데 여기를 뛸까 말까 하는데 얘는 고소고포증이 있어. 뛸까 안 뛸까. 위험회피형이야. 맞아? 근데 반드시 안 뛸까? 돈 지면 뛸까? 뛸 수 있다는 거야. 감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좀 즐기자. 그쵸? 그죠? 저 또 오후특강도 하고 뭐 그렇게 즐겨야 돼요. 그러면 10만원 주면 뛸까? 안 뛰어. 얼마나 회피하는데. 그럼 100만원 주면 어떻게 할까? 안 뛰어, 안 뛰어. 본인이 뛰는데 얘는 안 뛰어. 1000만원 주면. 생각을 해봐. 그죠? 근데 1억 주면요. 바로 뛰어냅니다. 약 먹고 밀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전혀 안 뛰어? 뛸 수도 있어. 뛰겠죠. 그럼 1억 주면 약 먹고 뛰는 게 대가가 주어지는 위험이에요. 그런가요? 유격 훈련은 피할 수 있어? 피할 수가 없어. 없죠. 조교가 뛰어들었는데 뭐 저 고소공포증이 있어. 그냥 밀죠. 이게 뭐냐면 IMF야. IMF는 피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얘기해야 다음 진행해.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위험회피형이라는 것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기해봐요. 그러면 동일할 때는 수익이 동일할 때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그럼 얘는 선택했잖아요. 이해 가야 되는데. 그럼 전혀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것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지. 본인이 비합리적이어서 그런 거야. 합리적이야. 그럼 일반적 투자자가 다 회피형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위험 회피형이라는 자체는 비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중에 기출 문제를 보시면 다 위험 회피형을 전제로 간다고 깔아요. 그럼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를 갖고 선택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냥요, 1억 주면 뛰어요. 근데 저 보세요. 그 금액이 같을까요? 개인마다 다를까? 다르잖아요. 같다, 다르다. 그래서 아까 제가 똑같은 위험 조건에서 달라는 게 달라요. 그럼 요구하는 게 같다, 기울기가 다르다. 자, 이게 따라서 무차별 곡선. 차별 없는 곡선으로서 어디를 띄워도 차별 없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자체는 효용에 따라 다르거든요. 맞나요? 그럼 자 볼게요. 아까 1억 주면 뛸게요. 10만원만 주면 뛸게 할 수 있었죠. 그럼 자, 얘는 전 1억 주세요. 전 1000만원이요. 저는 100만원이요. 저는 만원만 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럼 같다, 회피도가 다르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나왔었냐면, 자, 이게 따보세요. Y축. 그럼 이게 무슨 축이야? 오늘 그렇게 가. 그럼 이게 무슨 축? 누워있는 게? 그럼 얘가 그냥이야, 더 달라 그래. 그럼 회피도가 크죠? 클수록 그냥이다, 더 가파르다. 가파르다는 게 나왔었어요. 맞나요? 그럼 얘가 공격적이겠어요? 또 보수적이겠어요? 보수적인 애는 이쪽으로 더 가는 거죠. 그런가요? 얘는 어떻게 돼요? 저 그냥 뛸게요 라는 애잖아. 만원만 100원만 주세요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는 그냥이야 좀 공격적인 애야. 공격적인 애죠. 이해 가셨어? 그래서 갈게.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그럼 갈게. 이제 읽어볼게. 몇 페이지 하는지는 알아요? 362페이지 하고 있어요. 찾았어? 그럼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에 대한해서는 더 위험한, 덜 위험한.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죠. 이성적인 투자자예요. 그럼 위험의 피형은 투자가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저 보세요. 만약 감수하지 않는다는 건 예금에 투자했다는 거죠. 그냥요 A에 투자했어요. 투자했다는 것은 감수한 거죠. 자, 그러면 3번 위험 회피적 투자는 투자 대안의 위험이 커지면 기대 수익이 높죠. 그러면 그걸 나타내는 게 따라서 무차별 곡선.
그다음에 아래로 볼록. 오른쪽에 위험회평이 두 가지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투자의 위험회평이라는 거죠. 오른쪽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은 그냥요 가팔라요. 그러면 더 달라고 하죠. 그러면 2억 주세요, 3억 주세요, 그런 애예요. 그럼 그냥야 해피도가 커. 해피도가 클수록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가파라요, 완만해요.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니은번을 보는 거죠. 위험의 증가에 따라 보상받는 정도가 같다, 다르다. 그러면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럼 기울기가 급한 거는 그냥요 아까 1억 달라 그래요. 그냥요 회피해요. 그럼 보수적이죠. 만 원만 달라 그런 애는 공격적이죠. 더 완만하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 기출 체크 볼게요.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수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자, 무차별 곡선은 자 회피할수록 이런 게 있죠. 그냥 더 달라 그래. 그러면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게 나왔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그게 가팔라지는 게 공격적이에요, 보수적이야? 완만한 게 공격적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자 할게요. 그다음에 초보운전 시절이 있으셨죠? 초보운전 시절은 그냥입니까? 떱니까? 그럼 운전대를 그냥 가까이 잡아. 날 보고 있어? 그냥 기울기가 가팔라. 근데 한 2년 지나봐. 그냥 누워. 연구한 거야. 그럼 가파른 보다 보수적이고 완만하면 공격적이라는 거죠. 이래도 틀리면 저 삶아 드세요. 할 수 없어. 알겠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험회평. 위험회평이 무차별 곡선이 나중에 이제 포트폴리오와 효율적 전선과 만나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문제가 어디가 남들 읽히냐면, 자, 문제를 구하시면은 아까 2번 문제 있었나요? 2번 문제, 2번 프린트. 이번에 동일한 위험 증가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자 보세요. 동일할 때 그냥입니까? 이 달라는 게 다릅니까? 달라요. 보수적은 1억 달라고 했잖아. 얘기해봐. 그 보수적은 더 달라고 하잖아. 공격적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이제 읽히기 시작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보수적은 그냥야 이 가팔라 운전대를 집에 가서 운전대께 받아봐. 별로고. 아이 개런 진짜. 그다음에 가보자. 그다음에 어디가 이제 또 약간 뭐 어려웠냐면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4번보다는 이제 3번을 보세요. 3번에 4번을 보시면 위험회평이라는 게 있죠. 위험회평이라는 지금 배우셨잖아요. 그러면 위험이 증가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높이겠죠. 더 달라고 하겠죠. 이해하셨죠? 그걸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페이지 다음 주에 예고편인데 363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363페이지로 가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밑에 박스 있어요? 기대 수익률이고 표준 편차가 위험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다 위험 회평입니다. 무슨 회평이다? 그 위험 회평을 전제로 시험 문제 다 깔려요. 그런가요? 그럼 얘기해보세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큰 거, 위험이 작은 거. 작은 거 선택하는 게 다 위험 회평이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다 무슨 회평을 전제로 간다? 위험 회평을 전제로 깔아버려요. 아시겠죠? 자, 하나를 예를 들어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398페이지, 문제는 안 풀 거지만, 다음 주에 이제 풀 거지만은, 398페이지 보시면은, 398페이지에 23번 있어요? 자, 내가 문제 풀라는 게 아니라, 따라서 위에 단 찾으라고. 찾았어요? 무슨 회평을 전제로 한다고? 위험 회평을 가정을 해요. 찾았습니까? 아니, 나의 팩트는 398페이지를 피라고요. 그걸 풀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상태는 지금 2.5% 아직은요. 근데 나는 뭘 보고 싶으면, 무슨 회평이다. 위험 회평 전제로 나와요. 이렇게 깔리러 가는 거죠. 그 위험 회평은 비합리적이야, 합리적이야? 합리적이죠. 올라보세요. 그러면 동일 수익에선 더 위험한, 덜 위험한 걸 갖고 풀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거의 시험 문제는 무슨 회평을 물어본다? 위험 회평을 물어봐요. 이해하셨죠? 그럼 갈게요. 저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저 보세요. 위험 회평은 위험을 피하는 거예요? 피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합시다. 피한다는 거예요? 그럼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투자하겠죠. 그쵸? 자, 그냥요. 수익이 같아요. 위험이 낮은 거 선택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의 전제가 깔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다 무슨 회평이라는 걸 나온다? 위험 회평이 나오기 때문에 위험 회평 위주로 가져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전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기억하십니까?
자, 아까 1억 주면 약 먹고 뛰었죠. 그 다음에 유교훈련은 피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우습게 간 거고, IMF는 피할 수 있나요? 그럼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가가 개인마다 같다, 다르다, 달라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1억 주세요. 라는 애는 그냥이야 더 회피해. 가파르고,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얘는 회피도가 낮죠. 그럼 그게 다른 거예요. 보수적이 가파르고, 공격적이 완만한. 따라서 아래로 볼록.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예습하실 법은 없겠지만 다음 주는 포트폴리오를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갈게요. 이 프린트 다음 주에 5번 문제는 풀 거니까 갖고 오세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